오늘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벼락부자와 보통 사람이 나누는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흡수하면 발상이 나오기 쉬워지는데요. 실은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팔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지? 네.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나로선 도저히 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야. 제 아무리 근사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파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쓸모없는 잡동사니에 불과할 뿐이니까. 파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돈방망이도 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은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어. 판매는 경험이 없으면 못할 거라고 생각할 테지. 하지만 방법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영업 경험이 없는 편이 더 유리해. 어떻게 하면 영업 경험이 없는 나도 팔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영업에 대한 저항감이지. 맞아요. 영업을 하면 나쁘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죄악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네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사고 싶다는 고객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해?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품을 사고 싶습니다 하고 주문한다면? 게다가 기분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있고 말고 단기간에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프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자, 비즈니스맨은 악녀처럼 모아서 끝장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법은 내가 샐러리맨 시절에 180일 이내에 사업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해고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장의 카드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당시 나는 미국 냉장고와 세탁기를 판매하는 회사의 일본 지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실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외국인 상사들이 해고되더니 마침내 일본 지사 폐쇄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정리해고는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점 폐쇄를 위한 처리를 하겠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판매 실적을 올리면 방침이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전직 공무원이었던 나는 영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 그곳을 다녔지만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세일즈를 위한 수업은 1시간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예기간은 180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객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상황이 진척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DM을 이용해 관심이 있는 고객이 연락해 오도록 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영업이라고는 경험도 없던 내가 거짓말처럼 계약 건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당신이 파는 상품에 관심이 있으니 상담을 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나는 대형 양판점과 계약을 하고 대량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점 폐쇄는 취소되고 오히려 일본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단기간에 영업 초보자에서 달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도 방법만 공부하면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영업이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에는 마케팅과 세일즈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마케팅이란 예비 우량 고객을 비즈니스맨 앞에다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세일즈란 이 예비 고객과 비즈니스맨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선 고객을 설득하기보단 고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요컨대 영업의 원칙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한 다음 세일즈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영업의 달인이 되기 위한 악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악녀는 먼저 서로 마음이 맞도록 행동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접근을 하면 나는 구속받고 싶지 않다며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한층 더 사랑으로 타오른다는 식입니다. 고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매력적인 제안으로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관심을 끈 다음에도 착 달라붙어 붙이기만 해서는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은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는 손님이 구입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겨야 합니다. 그러면 구매 의욕이 있는 고객은 살 수 없게 되면 있는 것도 날릴 판이므로 나는 이제 곧 구입할 손님이란 말이다 하며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 원칙을 완전하게 습득하면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애원 영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쪽에서 먼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해오는 임금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습득하면 당신은 최대의 수입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팔아주세요 라며 접근해 왔다면 정리해고를 당한다 해도 겁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불타는 들판이 되어도 그날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모인 예비 고객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마케팅 작업으로 예비 고객들이 모이면 이번에는 이 예비 고객들과 계약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영업 초보자를 달인으로 만드는 세일즈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내가 정리해고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계속 열심히 영업을 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나는 감정 마케팅을 이용해 가전 판매점으로 DM을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반응 비율이 3%를 넘기며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으나 그 후에 벽에 부딪혔죠. 나는 이익이 오르는 이유를 예비 고객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계약은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럴듯한 제안서를 며칠에 걸쳐 작성했고 그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전혀 상대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안서의 대부분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모양이었습니다. 제안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판매 설득법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판매 설득법에 관한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고객에게 확실하게 예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리학에 의거한 테크닉을 배웠습니다. 고객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받아치는 화법 패턴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책을 읽을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막상 실천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론을 다시 공부했죠.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임상 심리의가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영업에 활용하는 고도의 테크닉도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흉내냄으로써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든가 상대방의 눈 동작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이용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잘 알겠지만 상담 중에 고객의 눈 동작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음과 동시에 말할 내용을 생각하기란 상당히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론으로서는 재미있겠지만 이 방법을 완전히 익히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일부터 당장 매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임상 심리가 되기 위한 연수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High Probability Selling 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저자는 고확률 세일즈라 부르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구입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은 구입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입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 없이 사절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일즈 상식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일즈를 성공하기 위해선 고객을 설득해서 예스라는 대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사해보니 미국의 컨설턴트가 쓴 책 중에는 고객에게 부탁하기보단 도도하게 고자세로 고객을 대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솔직한 세일즈 책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실은 고객에게 굳이 머리 숙일 필요가 없지. 나한테 맞지 않은 고객은 단념하는 게 세일즈라는 거야.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세일즈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확실하게 파악해 내 고객으로 적합하지 않은 고객은 사절하는 세일즈 기법을 임금님 세일즈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감정 마케팅과 임금님 세일즈 기법을 조합하면 영업을 더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세일즈 기법을 처음 시도해 봤을 때 솔직히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형 양판점의 상무이사와 상담을 했을 때 일인데 상담을 들어가기가 무섭게 상무이사는 내가 팔려는 제품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 제품이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고개만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구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트를 챙기며 돌아갈 준비를 했을 무렵 상무이사의 태도가 바뀌더니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만 이야기했는데 당신 뭘 하러 온 거예요? 대형 냉장고를 국산 제품보다 4% 싸게 판매할 전략 파트너를 이쪽 지역에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귀사가 이 제품을 취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자세로 도도하게 물었습니다. 상무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싶군요. 그건 왜지요? 상무의사는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번에는 자기 회사가 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음번에 계약서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장을 찍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형 양판점의 상무이사가 90분 후에 계약을 하겠다며 생각과 태도를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즈음 웃음이 복받치듯 터져 나왔습니다. 영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면 나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앞서 소개한 상담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설득할 필요가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취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이 yes였다면 설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 되고 no 였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담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영업 기법이라는 것. 우리 머리 체조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 앞에는 광고로 모인 자료 청구자 100명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고객의 비율은 전체 리스트의 5%, 다시 말해서 5명이라고 칩시다. 자료 청구 고객을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붙이고 순서대로 상담하기로 했을 때 먼저 1번 고객에게 열심히 설득한 결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끝에 거절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고객을 설득하고 또 거절당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할 5명의 고객이
96번에서 100번에 몰려 있다고 하면 95명에게 계속 거절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설득하고 거절당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이래서는 아무리 정신력 강한 세일즈맨이라 해도 자기 혐오에 빠지고 맙니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예스라고 말할 고객을 좀 더 일찍 만나기 위해선 노라고 말하는 고객에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빨리 95명으로부터 노라는 대답을 듣는 편이 단기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절당했다는 압박감도 깨끗이 사라집니다.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가격대에도 영향은 있지만 이제 곧 사겠다는 이제 곧 고객은 자료 청구자의 5에서 15% 정도입니다. 머지않아 고객은 5에서 10% 정도이며 자료 청구 후에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객에게 비즈니스맨이 노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머지않아 고객은 자사 간행물이나 DM과 같이 비즈니스맨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나중을 기약하면서 30일 주기로 연락을 취해 이제 곧 고객으로 키워가면 됩니다. 임금님 세일즈 기법으로 예비 고객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노라는 대답을 듣고자 한다면 그 순간 고객과 비즈니스맨의 입장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비즈니스맨이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손님이 있으니까요. 라는 태도를 취하면 고객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맨이 상대해주지 않게 되면 고객으로서는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없다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 결과 고객 측에서 팔아달라는 노력을 무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감정 마케팅으로 모인 예비 고객에게 임금님 세일즈 기법을 구사하기 시작하자 묘하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로 복지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사장이 있습니다. 주문 제작 방식으로 고급 휠체어를 만드는데 매스컴에도 소개되자 견적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건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견적 의뢰만 늘어나 바빠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임금님 세일즈 기법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 보았습니다. 견적을 위한 견적은 절대로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주문하겠다는 고객 이외에는 사절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사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절하자마자 꼭 이 회사에 주문하고 싶다며 고액의 주문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예비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들으려면 비즈니스맨이 고객에게 권유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180도 바꾸어 비즈니스맨이 고객을 사양한다는 입장이 되면 됩니다. 역시 나에게 적합한 고객이 아니라면 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적합하지 않은 고객, 다시 말해서 싫은 고객과 거래를 하면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우량 고객 2%가 8%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8대2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싫은 고객 2%가 8%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고객과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태로 계속 거래하면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정신적, 수익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업을 할 때도 아무나 고객으로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적합한 고객을 선택해서 상대하지 않으면 이익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적합한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거래하고 싶지 않은 고객을 정확히 골라내는 것입니다. 1습관에서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거래하기 싫은 고객과 거래하고 싶은 고객으로 바꿔 놓아 봅니다. 이렇게 거래하기 싫은 고객을 정확히 골라놓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간주한 결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